네, 오늘 다룰 내용은 이 글자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 글자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글자와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아주 미세한 획수 하나 때문에 완전 다른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먼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면 중국어 발음은 우로 갑니다. 우. 그런데 한국어 발음은 물로 표현합니다. 물. 자, 그런데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 글자와 맞먹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글자는 불요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요. 말하자면 아, 중국어 발음으로 뿌야오 뿌야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이 글자를 많이 좀 봤어요. 왜 저 글자는 무슨 뜻일까 이제 했던 적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지 말라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만지지 말라는,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이제 경고의 이제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로 가되 한국어 발음은 물로 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이라는 이 글자가요. 말하자면 이제 글자 모양은 쌀포 안에 이제 이렇게 약간 물이 흐른다고 봐야 될까요? 물이라는 표현으로 쓰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자가 먼저 왼쪽 글자를 어떻게 파생시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물 위에 해가 올라가 있죠. 단 두 개만 지금 만난 거예요. 물하고 해하고만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글자가 한국어로 역으로 갑니다. 역. 뜻은 쉽다, 용이하다, 간편하다 라는 의미의 역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에다가 흑토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밭두룩역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곤충을 넣어봤어요. 도마뱀이랍니다. 이제 음은 역도 되고 척도 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에다가 말하자면 발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찬다는 의미로 차다. 그런데 이제 글자 표현은 척과 찰. 자, 이렇게 나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패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사한다, 줄사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것을 많이 글자 세상에서 읽어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이라는 이 글자에 마음심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척이라고 이제 글자는 만들어내야 돼 의미는 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변을 붙여봤어요. 네, 역이라는 글자에. 그랬더니 주석이라고 하는 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어는 역이나 척이나 찰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어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석은 시, 그리고 발로 차는 거 또는 조심해야 되는 건 티, 그리고 줄사는 츠, 그리고 발로 차는 것도 티, 그리고 위에 이제 이 세 개는 모두 이제 이로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파생되는 글자이지만 이 옆에 이제 역을 만들어냈던 글자하고는 완전 다른 글자가 옆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여기 제가 지금 표시가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의를 좀 크게 이렇게 써놔봤어요. 자, 저는 이렇게 크게 표시나게 써져 있지만 이제 전자책에 보면 거의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혼선이 이제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일이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분간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볕냥입니다. 볕냥.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나릴이 있죠. 이거는 해죠. 말하자면 지평선에 해가 떠오른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침단이라는 얘기죠. 아침단 더하기 물이 지금 만나서 변량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말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양이 되겠죠. 자, 변량.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볼까요? 변량에다가 흑토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발음은 창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변량에다가 이제 pel신을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창으로 가되 의미는 아주 통쾌하다. 막힘이 없이 아주 시원하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다음에 변량에 물수를 이제 변으로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어는 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우리 밥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탕이 되었습니다. 탕. 탕은 어때요? 뜨끈뜨끈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변량을 이렇게 쓰고 물수를 넣어서 탕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무목을 만났어요, 변량이. 그랬더니 이거는 중국어나 한국어나 같이 양으로 가되 뭔가 나무가 들어갔으니까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네. 백양목, 사시나무 등을 뜻하는 나무를 가리키는 양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양에다가 우리 몸을 뜻하는 다로를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창자, 창이 됩니다. 양쪽 다 창자로 갑니다. 그런데 이 창자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나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창자는 항상 따뜻해야 된다. 따뜻해야만이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 해서 여름에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마들이 배만은 따뜻하게 뭔가로 이렇게 덮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로를 변량에 다로를 붙였더니 창자창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는 변량이었죠. 이거는 태양입니다. 태양. 바로 언덕에 이 변량이 떠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로소 변량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태양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물이라는 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로 썼던 이 물이라는 이 단어가 양쪽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한일이 중간에 끼느냐 끼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에 자, 역이냐 양이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글자들을 파생했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한일을 뚜렷하게 표시를 해놨죠. 네. 그렇지만 전자책에 보면 이 한일이 거의 이 글자가 말하자면 한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글자하고 좀 흡사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혼선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머릿속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이제 다뤄봤습니다.